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데온 RX 9070 XT XFX의 머큐리 모델 여러분께 소개드리러 들고 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시면 그동안 지포스 기다리셨던 분들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이 라데온 그래픽카드 구매하러 가실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품부터 만나보러 가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주인공은 엔비디아와 유통라인에 유례없는 횡포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제품, 라데온의 최신 9070 XT 그래픽카드 중에서 XFX의 최고급 라인업인 머큐리 제품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ST컴을 통해서 유통될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이번엔 크기부터 역대급을 자랑합니다. XFX의 오리지널 컨셉인 올 블랙 3펜의 견고하고 아주 두꺼운 슈라우드와 백플레이트가 눈에 띄네요. 두께가 사슬롯에 가까울 정도로 두껍고요. 웬만한 부분들은 견고한 메탈로 제작돼서 엄청 묵직합니다. 기존 대비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개인적으로는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형상이네요. 마감이 상당히 우수해서 역시 플래그십답다는 걸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펜은 특별히 크기가 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XF 제품들 대비 달라진 점은 두께와 무게, 그리고 디자인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방열판도 엄청 두껍고 히트파이프도 많아서 사슬롯에 가까운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기 때문에 슬림이나 ITX 빌드엔 좀 어렵겠네요. 그리고 XFX의 기본 디자인 컨셉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 ARGB가 이번 카드에 적용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함께 동봉된 이 전용 ARGB 커넥터를 사용하면 메인보드나 ARGB 허브와 동기화를 해서 조명을 켜볼 수 있고요. 아예 블랙인 줄 알았던 이 슈라우드 측면에 이렇게 큼직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라데온 그리고 XFX 텍스트가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소개드렸던 많은 XFX 제품들이 심플함을 무기로 했던 것과 비해서 이번엔 소비자에게 올블랙 또는 화려한 조명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네요. 이어지는 파트, 바로 벤치마크 결과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는 게이밍 최강 CPU죠. 9800X3D를 포함한 라라랜드 구성을 사용했고요. 쿨링 부분은 일반적인 3개의 쿨링팬 흡기, 1개의 배기 구성으로 케이스를 닫고 실사용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구성했습니다. 점수놀이라고는 하지만 한 단계 윗급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비싸 웃돈이 붙는 5080도 함께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봤는데요. 최신 게임에 가까운 스틸 노마드 벤치마크에서 5080과 5070ti의 딱 중간 수준 점수를 기록하네요. 9070XT의 이 점수는 이전 세대 7900XTX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이어지는 타임스파이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5070ti와 5080의 중간, 그리고 7900XTX의 동급 성능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7900XTX 점수가 딱 31,000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틸 노마드 구동 시 GPU 클럭을 가볍게 보면 3000MHz 수준을 기록하는데요. 이는 조금만 더 최적화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실게임은 올해의 고티 후보작 중 하나이자 상반기 최대 히트게임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인데요. 울트라 프리셋의 업스케일링이나 프레임 생성 모두를 끈 이른바 깡성능의 AF/MF만 적용할 결과입니다. QHD보다도 높은 울트라 와이드 QHD임에도 꽤 프레임이 쾌적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게 인상적이고요. 가볍게 AF/MF만 켜주더라도 아주 쾌적한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FSR의 업스케일링 기술을 아주 살짝, 프레임 생성 기능까지 한번 추가로 켜주면 프레임이 폭발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심각한 화질의 열화나 찢어짐 같은 부작용은 제 눈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게임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종합 스코어 한번 비교해서 수치만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특히 깡성능 점수가 유명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4080이나 4080 슈퍼의 80대 초반 프레임보다도 높아서 최근 출시된 5070ti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데온 최신 칩셋에서 주목할 부분 또 하나는 그간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레이트레이싱 성능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게임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또 다른 트리플 A급 게임인 사이버펑크에서도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하더라도 안정적인 프레임과 깔끔한 업스케일링 화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레이트레이싱을 켜고도 쾌적한 프레임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이전 세대의 7900 XTX보다도 깡성능 그 이상의 차별화 포인트를 갖춘 제품이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사이버펑크에서 깡성능만으로도 충분한 프레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FSR 업스케일링만 살짝 더해도 프레임의 상승폭이 20% 수준, 레이트레이싱을 켜놓은 경우 AF/MF 또는 프레임 생성 기능을 더해주면 높은 수준의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레이트레이싱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디아블로4입니다. 게임의 장르나 특성과 사양 자체가 높은 게임은 아니라서 그런지 기본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죠. 그리고 솔직히 이전 7900GR이 있을 때는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프레임이 심하게 떨어져서 플레이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9070 XT로는 이런 걱정 없이 완전히 풀옵션이 가능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국산 온라인 게임 중 대작으로 평가받는 퍼스트 디센던트에서도 레이트레이싱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쾌적한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QHD와 4K의 중간 해상도 격인 21:9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에서도 이 정도로 고사양 게임을 넉넉한 프레임을 확보해가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죠. 또 다른 트리플 A급 게임인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 2에서도 결과는 앞선 테스트들과 비슷합니다. 75프레임 이상을 확보하며 약간의 업스케일링과 AF/MF 조합이라면 프레임은 차고 넘치게 되죠. AF/MF 적용을 위한 권장 기본 프레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 없이 풀옵션으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인데요.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어느 그래픽카드든 프레임 뽑기가 힘든 게임이죠. 깡성능은 60프레임 수준이 확인되고요. 가벼운 업스케일링을 적용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21:9 울트라 와이드 QHD도 완전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XFX 머큐리의 성능을 한번 볼까요? 우선 클럭인데 발표된 부스트 클럭인 3000MHz를 크게 상회하는 3200MHz 수준 유지해줬고요. 게임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역시 플래그십 모델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사양 게이밍 환경에서의 온도는 정말 착한 안정적인 수준을 플레이 내내 유지해 주었습니다. 역시 역대급으로 크고 듬직한 쿨링 솔루션을 탑재한 만큼 높은 클럭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쾌적하네요. 전력 소모량은 350W급으로 동급 경쟁 제품보다 열세인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혀 문제될 건 아니고요. 쿨링팬은 최대 속도 대비 중간 수준인 1300rpm 수준을 게임 내내 유지했습니다. 이런 동작에서 그래픽카드의 소음은 39dB 수준으로 이는 주변 환경 소음, 다른 시스템 팬의 소리에 묻혀서 불편함을 느끼기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 라데온 그래픽카드 하면 떠오르는 그 설정 언더볼팅도 내친 김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예전 모델들과 비슷하게 설정하되 이번에는 메모리는 그대로 두고 코어 클럭만 살짝 최대치를 높여주고요. 전압은 오히려 낮게 오프셋을 설정해줍니다. 최대 전력 제한치는 5% 정도 높인 세팅으로 간단하게 게임 구동에서 게임 성능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이 값이나 설정 방법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언더볼팅은 약간의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벤치마크 툴에서 약간의 점수 상승이 있었고요. 기본 설정값 대비 게임 플레이 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전력 소모량에서 평균 20W 정도 더 소모하고 클럭이 100에서 200MHz 정도 상승한 게 보입니다. 그러나 코어나 핫스팟 온도는 기본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물론 뽑기 운도 작용하는 데다가 몇 가지 게임의 테스트 결과 성능 향상폭이 기존 세대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번에는 언더볼팅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영상 다 지켜보셨다면 어느 그래픽카드를 사야 될지 다 결정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제가 한 가지 더 정보를 전달 드릴 텐데요.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면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스팀 구매가 8만원이 넘는 게임에다가 리뷰 포인트까지 넉넉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제품의 장점입니다. 가장 큰 건 역시 5070 Ti 대비 150달러나 저렴한 가격을 들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게이밍 라인업 최적의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클럭, 온도, 소음 모두 준수했고요. 깔끔한 블랙 디자인에 ARGB LED까지 더해진 점이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추천 대상으로는 트리플 A 게임을 풀옵션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과 QHD부터 4K 입문까지 고려하고 계신 게이머분들, AF/MF 같은 기술에 오픈마인드이신 분들과
동급 라인업 고급진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께 오늘의 모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꼬우면 라데온 사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는 누가 그 돈 주고 지포스 사냐는 말이 나올 겁니다. 레이트레이싱 약점까지 극복해낸 새로운 라데온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성숙해진 AF/MF와 FSR 기술은 어느 게임이든 상관없이 매끄러운 게이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엔비디아와 총판의 횡포에 대항할 진정한 게이머를 위한 제품이 드디어 등장한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도 지포스 그래픽카드만 바라보는 게이머분들 이젠 없으시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